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안지영님 사연인데요. 혜인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혜인님, 이렇게 뭐 상황극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없죠? 아, 그래요? 그럼 편안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연자님 역할을 혜인님이 하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어제도 술 먹고 연락 안 됐잖아. 회식이니까 그렇지. 저번에도 회식이라고 하고 계속 연락 안 됐었잖아. 넌 왜 맨날 연락만 해? 제가 좀 황당한 연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 상황극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표정이 조금 놀랐던 것 같은데. 상황극 연기 재밌게 했는데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2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만난 지 10개월 정도 됐어요. 연애 초에는 덜 그랬는데 요즘 들어 술 문제로 자주 다투게 돼요.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마시는 것도 알겠지만 더 이해해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혜인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마시는 술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요? 아,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게 진짜 사회생활이라고 느끼는 거니까. 네, 진짜 인간관계 같은 사람은 또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구나 하고. 그래서 뭐 혜인님은 이게 좀 때때로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사연 또 읽어드리자면 술을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음날 점심까지 자다가 깨는 것 같더라고요. 숙취가 심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확실하게 숙취가 심하면 늦게까지 자는 편이죠. 그리고 연인이 전화해도 안 받는 경우가 아마 그 숙취 때문에 음, 정신이 없으니까 음, 전화가 온지도 모를 테고 음. 집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밤을 새워서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술 약속이 있어서 늦게까지 마시면 남자친구에게 먼저 말하는 편이고요. 저는 새벽 2시가 넘으면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요. 여기까지 보면 사연자님은 그래도 나름의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면 일단 집에 가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게 있어요.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이 다투고 남자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성의 직장 동료들이 많은 회식과 동창 모임에서 술 마시는 것이 싫다네요. 일하는 부서가 남자 동료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데 회식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이게 남자 친구가 뭔가 내가 일단 뭔가 지금 꼬투리가 잡히니까 더 강한 걸로 지금 사연자님한테 방어, 말하면서 방어 막기. 네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오히려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음, 일단 사연을 다 읽어드릴게요. 조금 당황했지만 다시 술 먹을 때 연락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나가자고 말한 지 3주 정도 됐어요. 그저께 또 남자친구가 회식을 한다는 톡만 남겨두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 전화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만나서 크게 싸웠는데 회식이니까 안 됐다는 핑계와 내가 회식이나 술 모임 안 가면 자기도 안 먹겠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회식이나 술 약속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하나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연인이 업무상 이성과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남자친구는 싫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다음 얘기 뭐 동창도 있겠지만 업무상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성이 많다. 혜인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쓰여요, 안 써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가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저는 일단
정말 그게 인간관계나 뭔가 사회생활 때문인지에 대한 게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너무 갑자기 건너뛰어서 믿음이 안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술자리 이외에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다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누군가는 술자리만 사회생활에 더 무언가 확장시켜준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 맞아요. 그게 뭐 어른들한테 배웠거나 아니면 네. 대학생활 하면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연자님이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게 왜 싫은지를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작정 너 직장 동료들 다 이성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회식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남자친구는 또 술자리를 가. 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업무였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동창들 모임. 음. 뭐 대학교도 동창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이성이 있을 거고. 음. 이건 자주 모이는 건 아니야. 회식은 뭐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인데 이런 모임들은 뭐 연말에 한 번 모이거나 아니면 좀 여름이 됐었을 때 해서 뭐 3, 4개월에 한 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로서 생각하면 저도 안 가고 남자친구도 그런 모임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솔루션인데 네. 간다고 말을 했었을 때 혜인아 나 다음 갈게. 주에 동창 모임이 있어. 그래서 술을 좀 늦게까지 마실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면 이건 if 가정이에요. 그러면 연락만 잘 되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그 남자친구의 술 주정을 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마셔줬으면 좋겠어 하고 보내주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는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네네. 연락이 잘 되고 술을 많이 마시지는 마. 이게 일반적인 커플의 대화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커플들이 뭐 동창 모임을 안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명은 갈 수 있고 한 명은 또 안 갈 수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대화가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랑 된다면 이거는 오해가 덜 생길 것 같아. 근데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작정 그냥 동창 모임 가지 마. 거기 남자 누구 싫어. 인스타에 봤는데 걔 싫어. 이런 거면 이거는 감정적인 거야. 맞아요. 이거는 감정적 접근이기 때문에 음. 내가 굳이 안 나갈 이유는 없어. 음.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막 내가 싫어하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타박하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연자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해보고 감정적으로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나만 인간관계 잃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 인간관계까지 다 잃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술을 덜 먹거나 뭐 연락이 잘 된다면 나도 하나 정도는 양보해서 나 그러면 동창 모임 뭐 원래는 안 갈게. 요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데 무작정 가지 말라는 건 이상하다. 그러네. 근데 이 두 분 사연 읽어보니까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사랑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질투가 생긴 건데 이 안에 술자리가 있는 거야. 네, 근데 맞아요. 술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실수 안 해도 타인이 누군가가 맞아요. 모든 무슨 문제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술로부터. 우리가 그거를 직접 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로 좀 다투거나 연락이 안 됐었을 때 사연자님이 걱정이 된다거나 얘가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아. 그럼 귀가를 안 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특단의 방법은 없을까요? 귀가를 안 하는 남자친구?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게 그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라기보다 나는 가기 전부터 너를 어쩌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질투가 나는 게 내 마음의 심리고 그래서 그런 연락이랑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단계적으로는 더 좋은 거군요. 네. 그 전 과정을 더 신경 써야 되고 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그 전 과정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잘 보면 이 전 과정이 좋으면
후 과정에서 싸울 일은 줄어들 수 있죠. 네네. 왜냐면 나도 어느 정도 허용해준 거고 네. 이해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변명처럼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무조건 변명이거나 나 너 싫어. 맞아요. 술자리 싫어. 왜 늦게 음, 들어갔어. 왜 연락 안 됐어. 이 대화에서 되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거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술 약속에서 지켜야 될 거 그래도 몇 가지 알려주죠. 왜냐면 사연자님 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3월이면 뭐 대학생분들은 또 개강해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봄이 오니까 따뜻해지니까 좋겠다. 막 이런 자리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즐기고 있겠죠. 뭐 이제 을지로에 그 포차가 막 생기고 뭐 강남이라 이런 데서 좀 야외에서 먹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커플일 때는 이런 거는 지켰으면 좋겠다. 커플일 때 늦은 시간에 연락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7시나 8시쯤에 1차를 시작해요. 맞잖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리고 2차나 3차를 가면 그게 뭐 10시나 11시가 되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잘 보면 1차는 길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먹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분명히 2차 장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는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동 장소들. 나 2차 어디 갈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사람이면 나 1차 끝나고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말을 다 안 해. 나 지금 사람들이랑 있어서 연락 안 될 거야. 뭐 이걸로 아니야.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 그런 거를 보내놓으면 덜 걱정한단 말이에요. 나 오늘 회식 11시까지 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쯤에 연락할게 이러면 3, 4시간 연락 안 되는 거 괜찮은데 그냥 어디 갔어 아니면 오늘 회식해 그러고 그때부터 계속 안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걱정을 하죠 이건. 그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주일에 몇 번 마시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일주일에 뭐 금요일에 딱 한 번 마시는 거면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을 마신다. 그거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술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맞아요. 거기에 재미에 빠져 있거나 뭔가 좀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었을 땐 그래. 뭐 이걸 제가 축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일단 핑계를 대서 술자리는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술자리 가보면 알잖아요. 진짜 냉정한 사람들은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지만 친구들이나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마시자 그러면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뭐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술자리에서 소모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거 없을까요? 뭐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 자꾸 지켜야 될 거를 말해야 되는데 지키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키기 전에 서로 그 둘이서 술을 많이 마셔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이 사람이 술 주량, 술을 먹을 때 나오는 습관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마셔봐야 되고 그 믿음이 쌓여야 그런 룰을 또 정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어떤 모습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냥 혜인님이 남자친구의 술을 먹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은 좀 좋아 보였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얘가 깔라가 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1차까지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기분 좋게 있는 거 괜찮은데 이제 막 붙잡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된다든지 아 내가 바람잡이가 된다거나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별로 이 대화에서 이제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대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자기는 몰라. 그러면서 나 안 취했어 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옆 사람이 보면 당연히 취한 건데.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주장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저는 이걸 볼 것 같아요. 술 마시면서 핸드폰을 어디에다 두는지.
아니 그러니까 연락 안 되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 없이 응. 진짜 뭐 어디 가방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언제 연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나름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근데 이 명탐정이신데요. 테이블을 올려놓은 것도 중요한 게 뒤집어 놨는 건지 제대로 놨는 건지 이거 습관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 전화 안 받고 싶으면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전화 오거나 뭐 알림이라도 살짝이라도 보거나 시계를 보려면 앞으로 놔둬야 열어놓고 앞으로 놔둬야 시간도 보고 내가 오늘 좀 많이 마셨는데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시는 거고 연락도 안 받으면 되고 내 폰을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도 잠바에 넣어놨는데 잠바를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 하나의 단면을 보였는데 술을 마셔보면 내가 싫어하는 점이 뭔지 좋아하는 점이 뭔지가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술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도씩 조언을 해주고 이번 사연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혜인님이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술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사람이 긴장이 풀리기 마련이니까 여튼간에 술자리 이외에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힘들이 뭔지 서로 같이 대화해보고 그걸 찾으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게 연애 과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애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술 먹을 때는 내가 아는 나의 남자친구가 아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내가 아닌 여자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갑자기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정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 안 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를 알아둬야 되는 거고 지금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영님이 이해를 어디까지 해주냐는 자기의 판단인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술 먹는 게 진짜 너무 싫어. 근데 계속 변만만 해. 이거는 이 남자친구가 변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변하려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변하는 맞아요. 사람도 제가 보긴 했지만 한 번 빠지고 20대는 잘 안 변해요. 근데 30대가 되면 그래도 나름 건강이라든지 뭔가 맞아요. 진짜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면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많이 줄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남자친구랑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법 고민 해결책을 한번 열어보죠. 네. 혜인님 한번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럴 수도 있다. 뭔가 정께가 조금 이렇게 너무 낙천적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럼 혜인님이 뭐 조금 이렇게 잘 해서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근데 되게 제 성격이랑 비슷해요. 아, 오히려.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술을 왜 좋아하는지 혹은 그 술을 마시면서 그분이 왜 연락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취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의 결핍이나 혹은 이 도파민이 계속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니까 또 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자리가 재밌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고 맞아요. 다른 일상보다 술자리가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 방향으로 입장을 좀 이해해보고 서로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대화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가 왜 술을 많이 마실까를 알면서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이제는 서로가 싸울 일밖에 없지만 내가 먼저 남자친구를 이해해주면 남자친구도 분명히 지영님을 이해해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둘 다 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영님이 하나도 안 마시는데 남자친구만 먹는 거면 이거는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영님도 술을 마시지만 남자친구가 조금은 싫어하는 경우들만 피한다면 남자친구도 조금씩은 그래도 이해하고 지영님도 남자친구를 이해하는 술 약속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네요.
4월인데 이제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겠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네, 둘이 마시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 그게 베스트네요. 그런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